자, 가제시문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가제시문에서는 우리가 논란이 뭐에 대한 논란인지 파악이 좀 돼야 돼요. 그죠? 자, 전쟁 후에 독일이 전범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인체 실험의 윤리적 원칙들을 제시하는데 이때 뭐가 등장해요?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근데 뉘른베르크 강령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이 원칙들의 핵심은 뭐래요?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 원칙이에요. 그죠? 자발적 동의. 자, 그러나 역점 역하라는 접속어 나오네요. 그러나 이 강령이 만들어진 뒤에도 많은 나라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이 성행했대? 누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이 계속해서 벌어졌대요. 그래서 탄생한 새로운 지침이 뭐예요? 헬싱키 선언이에요. 그죠? 헬싱키 선언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헬싱키 선언의 핵심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고 이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발적 동의가 또 나왔어요. 또한 자발적 동의를 위해서는 실험 대상자가 법적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죠? 법적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자발적 동의를 하기 위해서. 그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뭐예요? 강제, 협박, 억압, 술책 등이 없는 가운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된대요. 결국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피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맞아요? 그래서 뉘른베르크 강령의 핵심 내용도 결국에는 자발적 동의고 헬싱키 선언의 핵심 내용도 자발적 동의예요. 그죠? 이해돼요? 근데 뉘른베르크 강령이 생긴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계속됐기 때문에 헬싱키 선언이 나온 건데 헬싱키 선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봅시다. 중요한 문장이죠. 밑줄 치고. 그러나 지원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서 임상시험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다. 뭐가 논란인지 이어지는 내용 봐야 되겠죠? 제약업계는 부족한 지원자를 메우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노동자 등과 같은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약이 없어 죽어가는 나라의 환자들을 임상시험 중인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노동자, 가난한 나라에 약이 없는 환자들 얘네 하나로 일반화시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얘네도 결국 뭐예요? 사회적 약자야. 그치? 맞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뉘른베르크 강령을 통해서 자발적 동의를 얻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실험이 계속되니까 이번에 또 헬싱키 선언이 나왔어요. 내용을 더 보강해서. 근데 헬싱키 선언도 결국에 핵심 내용은 자발적 동의야.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누구를 대상으로 실험이 많이 그죠?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걸까? 뭐가 논란의 핵심일까? 얘들아, 뭐가 논란의 핵심이겠어? 나다라마 제시문을 살펴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까지는 내용 이해되죠? 그죠?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했던 동아리 중에 약대생들하고 같이 하는 동아리가 있었거든? 약대생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 근데 이제 걔네 선배들 중에 제약회사 다니거나 뭐 이런 선배들이 많을 거 아니야. 걔네가 맨날 들고 오는 알바가 이거야. 우리가 그때 마루타 알바라고 불렀거든? 애들 맨날 가서 피 뽑고 있고 막 대학생들.
여기도 대학 가면 이제 약대 친구들 있으면, 아, 약대, 그치, 약대 이제 새로 뽑기 시작하잖아, 그치? 약대 친구들 있으면 돈 없다. 그러면 가서, 야, 나 피 뽑을게. 하면은 알바자리를 줄 거야. 가제시문. 이거, 낮에시문 읽고 봅시다. 못 봤지? 엄청 빠르게 넘겼잖아, 내가. 자, 봅시다. 낮에시문부터 볼게요.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없다고 물었다. 왜? 지섭이 말했어요. 사람들은 사랑은 없는 욕망만 갖고 있다. 남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땅은 죽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섭이가 아저씨한테 이렇게 물어요. 평생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일을 했어. 그냥 했어? 열심히 했어. 혼자 열심히 했어? 온 가족이 열심히 일했다고 대답해요. 그죠? 나쁜 짓 한 적 없어? 법 어긴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한 적도 없어. 그럼 기도 안 한 거 아니야? 기도도 열심히 했어. 그쵸? 아저씨는 평생 일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쁜 짓도 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지섭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라고 물어봅니다. 이 아저씨는 부자야? 부자겠어? 아니겠죠? 가난한 사람이겠죠?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뒤에 내용은 떠나다니 어디로? 달라로 하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응? 마지막 아니. 종이 비행기. 네.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 가죠. 뭔가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쵸? 한번 해봐. 이거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뜰 거야. 그렇지 않아? 피레침 잡고 공장 꼭대기에서 발을 앞으로 내밀고 종이 비행기 날리고 있으면 바로 유튜브 각이죠. 자, 나대심은 무슨 얘기하는 걸까? 나대심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얘들아? 이 아저씨 어떤 사람이야? 모든 식구가 열심히 일했어요. 법도 안 어겼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난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은 이 아저씨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섭이가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저씨가 문제가 아니야.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이 제시문은 빈곤의 원인을 뭐로 바라보고 있어요? 아저씨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지?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바로 이어서 다제시문 볼게. 자, 지긋지긋하다. 노직 나왔습니다. 얘들아, 요 노직 제시문은 진짜 지겹도록 논술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좋아. 노직과 짝꿍으로 맨날 나오는 애가 누구지? 롤스, 그지? 그래서 노직과 롤스. 제시문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단순히 수능에서 객관식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논리와 원리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다제시문 봅시다. 자,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봤다. 사회 정의가 뭐라고? 그치?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게 사회 정의야. 소유 권리란 자기 자신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 생명, 자유에 대한 권리와 함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개인이 생산하거나 양도받은 것은 개인의 소유물이며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 누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 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어요. 그죠? 얘도 들어주죠. 가령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하게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노직은 이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대요. 바꿔 말하면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경제적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오히려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거예요. 과정이 정당했다면.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치? 놀랍게도 노직은 젊었을 때 대학생 시절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180도 돌변해가지고 이런 이론을 낸 미안해. 자, 다음 달러 가보시면 재화의 취득과 양도 과정이 정당하다면 소유권은 정의로운 거야. 위에서 했던 얘기 반복이네요.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 소유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야. 이것도 위에서 했던 얘기네요. 취득과 양도 과정에 부정의가 있었다면 그걸 교정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야. 그래서 국가는 어떤 국가여야 돼요? 다른 거는 간섭하면 안 돼. 그냥 취득과 양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만 교정하는 딱 그 역할만 하면 돼. 최소 국가여야 된다. 라고 바라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노지가란다. 얘들아, 정신 차릴게, 선생님. 얘들아, 그럼 노직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건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개인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개인이 능력을 발휘해서 정당하게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부는 그 사람 소유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정당한 거야.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가 돼요? 가난한 사람은 노력을 안 했던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거야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제시문,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부는 개인 소유다. 개인 소유물에 대한 처분은 그러니까 양도를 하건 뭐 내다 팔건 어쩌건 간에 그건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사회 정의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한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노직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생각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이론을 남긴 학자예요. 이 사람 사회 불평등 원인 뭐라고 바라보는 거야? 개인의 책임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라제시문 봅시다. 커피는 전 세계에서 하루 25억 잔이 소비되고 있대요. 그죠? 정작 경작하는 농부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을 안겨주지 못한다. 오히려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들은 커피 재배 농부들은 긴 노동 시간에도 불구하고 빚에 허덕여요. 심지어는 아동들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걸까? 무려 하루에 25억 잔을 마시는데 사람들이 커피 재배하는 농부들 다 부자 되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가난하대요. 왜 그런 거래요? 이름이란다. 정신 차려 얘들아. 이유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이유가 뭐라고 나와? 불합리한 임금 체계와 불공정한 유통 구조 때문에라고 이유가 나옵니다.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구절 나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야. 아까 그 아저씨랑 비슷하지? 나제시문에 나왔던 아저씨.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농부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커피를 구매하는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공정무역. 커피 사봤어? 공정무역? 더럽게 비싸지? 정말로 농부들에게 그 대가가 가는 걸까? 확인할 방법도 별로 없어요. 난 절대 사지 않아. 적정한 가격을 쳐주기 때문에 양보다 질 좋은 커피를 생산하는 것이 더 남는 상태가 되었고 유기농 커피를 선호하는 경향도 생기고 농부들도 친환경 문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제시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나다 제시문에 나왔던 주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요 라제시문 같은 경우도 1달랑 내용과 2달랑 내용인데요. 커피 재배 농부들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유가 뭐예요? 불합리한 임금 체계, 불공정한 유통 구조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 구조 때문이야, 구조. 그죠? 얘들아, 커피 재배 농부들이 빈곤한 이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런 거야? 개인의 책임이야? 그럼 어떤 문제예요? 얘 역시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임금 체계 자체가 잘못됐고 유통 구조도 불공정하기 때문이야.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마지막 마제시문 봅시다. 농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NBA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자, 체인벌린 되게 옛날 선수인데 옛날 선수예요. 팬들을 구름처럼 이끌고 다니는 유명한 농구 선수다. 얘 봐봐. 타고난 큰 키, 타고난 운동신경, 조각 같은 외모를 가졌어요. 삼박자를 다 갖췄네, 그지? 그래서 스카우트 하려고 혈안이었다. 그래서 체인벌린은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했어? 연봉 외에 관중 한 명마다 25센트씩 추가로 받기로 합의했대요. 시즌이 시작되자 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한 시즌 동안 100만 명이 그의 경기를 보러 왔대요. 쩐다, 그지? 그래서 25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었다. 그러나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죠. 세금을 때리기 위해서 나섰어요.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체인벌린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얻게 된 정당한 수입이라면서 세금 납부에 반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지? 좀 꼴보기 싫죠? 왜? 지가 노력해서 키 큰 거야? 지가 노력해서 운동신경,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 운동신경. 하지만 타고나는 것도 크죠. 조각 같은 외모. 지가 노력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면 잘생겨질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 그지? 어쨌든 요 제시문, 사례 제시문인데 요 제시문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얻게 된 정당한 수입이라는 점을 체인벌린은 강조한 거예요. 맞아요? 체인벌린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 능력, 그죠? 개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맞아?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나다 라마를 봤는데 알듯 말듯 뭔가 공통 주제가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두 입장으로 분류되는지가 만약에 잘 보이지 않아.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바사 제시문도 읽어봐. 나머지 제시문들도 읽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논제 요구도 한번 보세요. 2번 문제가 뭔지. 그죠? 참고를 하면 2번 문제에서 빈곤의 원인이라고 논점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걔를 참고해서 이게 빈곤과 관련된 얘기인가? 라고 생각해보면서 제시문들을 다시 분석해보다 보면 이게 뭔가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을 묻는 입장과 사회 구조적 책임을 묻는 입장으로 나뉘는구나 라는 게 조금 더 쉽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얘들아,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제시문의 논란. 이거 무슨 논란이야? 뭐가 논란이 되는 걸까? 얘들아, 선생님 아까 가제시문 분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닐른베르크 강령 만들었어. 이거 왜 만들었어? 핵심이 뭐야? 자발적 동의야. 근데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 계속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 그래서 뭐가 나왔어? 헬싱키 선언이 나왔어. 헬싱키 선언의 핵심 내용도 뭐예요? 얘도 자발적 동의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이어지는 내용 보면 결국 또 사회적 약자가 실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죠? 얘들아, 뭐가 논란의 핵심일까?
무엇이 논란의 핵심이 되는 걸까? 과제 지문에서. 소야법계 맞지 않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사회적 약속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자발적 동의를 얻도록 했잖아. 제약업계는 엄청 이익을 얻는데 어. 사회적 약자들이랑 일용직 노동자들은 계속 피해를 입는 거야. 자발적 동의를 얻기로 했잖아. 근데 왜 계속 사회적 약자들이 실험 대상이 되지?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그러면 그거 자발적 동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형식상으로는 자발적 동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까? 맞아요? 논란의 핵심이 자발적 동의의 의미가 뭐냐? 이게 논란의 핵심이 됩니다. 다르게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진짜로 자발적 동의라고 할 수 있어? 계속 자발적 동의를 얻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누가 범죄자가 아니고 누가 대상자가 돼요? 사회적 약자가 계속 대상자가 되잖아. 그럼 이거 자발적 동의라는 개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이거를 표로 정리를 해봅시다.